콘택트 렌즈를 끼고 주무시는 버릇 있으신가요? 이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 4월 29일 미국 비타안과의 의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 환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손상된 눈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눈 손상은 환자들이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잠을 잘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박테리아 수도모나스가 눈에 손상을 입히고 이 때문에 영구 시력 손상으로 재빨리 이어지게 됩니다. 수도모나스 박테리아는 증식하면 단 며칠 이내에 환자의 홍채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두껍고 흰색의 죽은 괴사 조직을 형성합니다. 이는 몇 년씩이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박테리아가 눈을 공격한 지 36시간 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영구 손상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함으로써 이를 치료합니다. 환자의 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할지라도 시력 상실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그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브랜드의 콘택트 렌즈라도 끼고 자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그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의사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잠을 자는 바람에 눈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이번이 4번째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눈에서 콘택트 렌즈를 빼는 데는 단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을 그냥 끼고 주무시면 평생 시력에 손상을 입은 채로 살아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남성이 브레이크 오일로 이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요. 뭘 어떻게 한 것일까요? 모두들 치통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일부는 치통이 자연스럽게 가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겠지만 여튼 최고의 방법은 치과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치과의사가 황당한 치통 환자를 진료했다고 합니다. 치통이 있던 한 남자가 치통을 없애기 위해 이상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 방법은 먹히지 않았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브레이크 오일을 치통이 있는 부위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치통이 낫기는커녕 왼쪽 볼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그냥 의사에게 가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그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얼굴에 붓기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치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증상이 더욱 심각해져 큰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의 이를 뽑은 뒤 안에 차있던 고름을 모두 빼내야 했습니다. 이 남성은 또한 부패 뇌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즉시 중환자실로 실려간 뒤 추가로 고름을 빼내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에야 차도가 있었죠.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는 이 남성의 사진을 공유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치료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왜냐고요?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2명의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땅속에 파묻히게 되었고 다른 12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남서부 지역의 놀이동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슬라이드에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SCMP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중국 스촨 타이핑 지역에 있는 어린이 가든파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14명의 탑승자들 중 8명은 어른, 6명은 10대였으며 오후 5시 235m 길이의 이 슬라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4-5개의 고무보트가 사람을 태우고 있었는데 슬라이드들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채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봅니다. 몇 초 이내로 모든 탑승자들이 슬라이드에서 날아올라 떨어졌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슬라이드가 아주 미끄러워졌죠. 그날따라 이상했던 점은 또한 이 놀이동산이 이미 안전하지 못했다는 전적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놀이동산은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동안 일시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출신의 한 남성이 목을 스트레칭하다 뇌졸중에 걸렸다고 합니다. 조시 헤이더 씨는 CBS 뉴스 측에 목이 일주일 넘도록 뻐근했다고 전했습니다. 28세인 그는 처음에 이게 잠을 자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려 목을 스트레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뚝 하는 소리가 났죠. 갑자기 그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몸의 왼쪽이 마비되었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기까지 했죠. 헤이더 씨의 친척은 처음에 그를 머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CT 스캔을 통해 뇌에는 출혈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지만 헤이더 씨는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도 헤이더 씨의 뇌졸중은 목숨을 위협할 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다른 합병증도 앓고 있습니다. 헤이더 씨는 치료를 계속했고 몇 주 내로 그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균형을 잡는 데는 문제가 있고 왼쪽 손을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으며 오른쪽 손과 발이 마비가 되는 등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의사는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헤이더 씨는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척추 동맥이 찢어진 듯합니다. 이 때문에 코마, 영구 식물인간,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헤이더 씨의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이기는 하지만 헤이더 씨는 이번 사건 이후 절대 스트레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여기에는 최소한 어린이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여객기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착륙한 뒤 불이 붙은 이후의 일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무르만스크발 여객기가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비상 착륙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뉴스는 승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비행기에 번개가 내리쳤다고 전했습니다. 착륙 영상에서 이 비행기가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 다시 하늘로 향합니다. 두 번째로 활주로를 향하면서 비행기의 꼬리에 불이 붙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조사단체가 탑승해 있던 78명의 승객들 중 41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37명의 생존자들 중에서 5명이 병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어로플랏 항공사는 성명서를 통해 승객들이 55초 동안 비행기에서 대피했으며 기장이 제일 마지막으로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뉴스.com AU에 따르면 승객 몇 명이 짐가방을 잡으려고 했다는 미확인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피가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했을 수도 있는 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미가 사람의 귀 속에 숨어 거미줄을 칠 수 있다고요? 중국 장수성 출신의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이 어느 날 귀가 불편할 정도로 간지러웠다고 합니다. 차이나 프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무실에 걸어 들어갔을 때 뭔가 귀 속에 들어간 듯한 이상한 느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귀 속에 있던 그 무언가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심지어 나중에는 귀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인근에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와 상담을 했는데요. 의사는 이 남자의 귀 속에 거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심지어 거미가 귀 속에서 거미줄을 치고 있었죠. 이 거미는 귀 속 깊이 기어들어가 집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결국 남자의 귀 속에 소금물을 넣어 거미를 없애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미는 결국 귀 속에서 나왔죠. 의사는 이후 사람들에게 귀 속에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귀 속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32세 미군이 하와이의 키라우에야 화산을 조사하려고 하다 화산 분화구 약 21m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CBS는 공원 측 대변인인 벤 하에스 씨의 말에 따르면 아인스타인이라는 이름의 이 군인이 분화구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영구 금속 울타리 위를 기어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94m 높이에 서 있을 때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분화구 안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21m 아래에 있던 바위 덕분에 그가 화산 아래 용암으로 떨어지는 일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를 신으로라도 모셔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CBS 뉴스에 따르면 운 좋게도 다른 사람이 오후 6시 30분에 그를 발견,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분화구로 내려가 이 군인을 묶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이후 헬리콥터로 힐로 의료센터로 이송되었고 이곳에서 그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10대 소녀가 지난 2017년 발생한 사건 이후 전날의 기억을 하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케이틀린 리틀 씨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10대입니다. 1년 반 전 그녀는 크로스컨트리 경기 연습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뇌진탕에 걸렸습니다. 그 이후 케이틀린 씨는 희귀 기억상실증에 걸렸는데요. 그녀가 가진 새로운 기억들이 매일 밤 지워지고 매일 아침 그녀의 기억은 2017년 10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폭스 8은 케이틀린 씨의 여정을 취재했고 이를 12개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케이틀린은 기억을 못한다입니다. 케이틀린 씨의 이야기는 영화 키스만 50번째와 유사한데요. 이 영화에서 드류 베리모어가 맡은 여주인공은 기억상실증에 걸려 그녀가 당한 사건 이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 된 일이지만 케이틀린 씨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틀린 씨와 그녀의 가족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10월 12일 크로스컨트리 운동을 하는 동안 그녀의 친구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머리를 실수로 쳤습니다. 처음에 코치와 케이틀린 씨를 진찰한 의사는 케이틀린 씨가 경미한 뇌진탕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3주면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3주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케이틀린 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500일 동안 케이틀린 씨의 아버지는 케이틀린 씨를 매일 아침 깨우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케이틀린 씨는 이후 깜짝 놀라죠. 이후 아버지는 케이틀린 씨에게 일기와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설명이 들어있는 포스트잇 메모를 보여줍니다. 15분에서 20분 내로 케이틀린 씨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또 있으면 아버지를 찾습니다. 당연히 이 증상 때문에 학교에서 뭔가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습득한 내용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케이틀린 씨의 가족은 의사를 여러 방문했지만 아무도 케이틀린 씨의 증상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케이틀린 씨의 하루당 유지 비용은 하나 약 100만 원이 들지만 케이틀린 씨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행스럽게도 케이틀린 씨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폭스 8에서 방영되고 난 이후 그녀의 가족들은 모금 웹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언젠가 그녀의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케이틀린 씨는 계속해서 그녀의 기억 상실을 매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과 두 부모님께는 이날은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의 고속도로에서 이들의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웨스트 리버티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조시 하우저 씨는 새벽 6시 37분쯤 6번 고속도로에서 한 여성이 출산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알리 셜라바저 씨는 앞좌석에서 아이를 이미 낳은 상태였습니다. 바디캠을 보시면 산모가 아이를 낳은 직후 하우저 씨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 아빠는 여전히 통화 중이며 그가 아이의 탯줄을 실로 자르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트럭에 있으며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이리스라는 이름의 야기는 구급대원들의 진찰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웨스트 리버티 경찰서는 이 가족들이 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하우저 경관은 천재의사 둑이라는 미국 드라마의 캐릭터 이름을 따 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미국 델라웨어에서 한 소녀가 키스벌레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첫 확인 사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 측의 말에 따르면 키스벌레라고 불리는 트리아토민 노린재는 사람들이 잘 때 얼굴에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키스벌레 중 일부는 트리파노소마 크루지라고 불리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기생충은 샤가스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트리아토민 노린재가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 기생충이 보인다면 그건 아마 이 벌레의 배설물에서 발견되는 것일 겁니다. 이 기생충은 물린 사람의 피부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물린 상처로 키스벌레의 변이 우연히 들어가게 되거나 눈이나 입과 같은 곳의 점액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샤가스병의 초기 증상에는 고열, 간지러움, 두통 및 발진이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이 질병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심장 혹은 대장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항트리파노소마 의약품으로 샤가스병 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키스벌레에 물린 것으로 확인된 이 소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물렸지만 아픈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식스팩을 가지기를 원하죠.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을 고수해야 배에 왕자를 새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식스팩을 바로 장착할 수 있다면 말이죠. 바로 식스팩이 성형수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태국 방콕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곧바로 배에 왕자를 새겨준다고 합니다. 마스터피스 병원장 그리고 2세 마스 차마돌이라는 외과 의사는 코코넛 방콕 측에 이 병원은 3, 4년에 걸쳐 이 수술을 해오고 있으며 매달 20명에서 30명의 환자들이 찾아온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운동광이며 이미 우락부락한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식스팩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 약 400만 원이면 똥배를 확 집어넣어 식스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술 절차는 2시간에서 4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듯 배가 쫙 갈라져 있죠.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 수술은 무해하며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여성의 가슴 수술과 다르게 식스팩 성형수술은 보형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스팩을 만들기 위한 성형수술은 새로운 수술은 아닌 듯한데요. 이 수술은 지난 199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결과는 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죠.
대략 10명에서 50명의 수술받은 환자들이 경미한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스터피스 병원 측은 그들의 수술 방법은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며 화관했습니다. 이 병원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양질의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태국의 모델도 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옷 팡파판이라는 모델이 그 예입니다. 옴 씨는 그의 식스팩이 수술의 결과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결과에 만족하며 그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스팩 성형수술에 흥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은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